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굿이브닝 주라벨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과연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저희 방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일 장 마감과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스페셜한 데일리 증권스쿨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우리가 과연 어떤 토픽 섹터를 바라봐야 되며 또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시장이 참 오늘도 힘듭니다. 지난주에도 힘들었고 지지난주에도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까지 힘들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분들 참 투심이 많이 위축되고 피로도가 극심할 것 같은데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오히려 힘을 좀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 꽉 정말 알맞는 전문가님 모셨거든요. 바로 우리에게 큰 수익 주시는 빅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일단 우리 빅스 전문가님께서는 똑똑한 전략이 이 시장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미국 증시 어떤 식으로 끝났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향방으로 움직일 것이다. 관련주는 어떤 종목이 있다.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일단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목표가 도달했고요. 히링 같은 경우에도 당일날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 2거래일 만에 10% 넘게 수익을 주셨는데요. 일단 당일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가는 도달합니다. 왜냐면요, 확실한 종목을 갖고 확실하게 타점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목표가는 도달하기 마련인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하나 그 부분일 거잖아요. 일단 SY 같은 경우는 저희 생방송 히든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기다리니까 수익을 결국 주셨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15% 도달했고요. 2차 목표가 24% 정확하게 수익 도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전문가님이 우리 빅스 전문가님밖에 없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나도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당일 급등주, 테마주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선물까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함께 하셔갖고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확실한 종목 선물 챙겨왔다라고 하거든요. 또 여러 가지 들고 오셨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또 몇 가지 들고 왔다라고 해요. 전문가님과 함께 선물 보따리 한번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우리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바로 함께 하셔갖고 앞으로의 시장 전략 같이 세워보시고 또 오늘 장에서 받아갈 수 있는 선물들도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함께 하시는 빅스 전문가님께서 포착하신 이슈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옴시티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 국빈 방문 중이죠. 이번에 130명에 달하는 경제사절단을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MOU는 40건 그리고 계약은 6건 정도 체결을 했다라고 했고 또 현대차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방산 쪽에서 조만간 뭐 큰 게 나올 거다라는 등등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동 리스크는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부분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중동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제역 관련주 그리고 방역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이 소 바이러스 중 하나인 럼피 스킨병이 확산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구제역 관련
관련주, 그리고 백신 관련주, 방역 관련주, 그리고 대체제로 인해서 육계 관련주까지 오늘 장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는데 테마성 재료의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관련주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주라주라 종목 주라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우리 빅스 전문가님께서 어떤 선물 보따리 들고 오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월요일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굿이브닝 주라벨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도 시장이 양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측도 안 되고 또 변동폭도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참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보는 분은 있죠. 바로 오늘 또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일주일.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면 짧은 기간인데 이번 일주일은 생각보다 엄청 오래 길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시장이 요 며칠간에 요 며칠뿐만 아닙니다. 몇 주 동안 활기를 전혀 띠지 못하고 있어요. 내릴 때는 시원하게 내리는데 오를 때는 조금씩만 오르니까 이 거의 투자분들이 속 터지기 일보 직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증시는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한 채 방향성이 없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악재는 거의 다 끝난 게 아닐까. 이제 좀 이 시장이 반등이 나와줘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많은 투자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은 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한 채 마감이 됐는지 오늘같이 또 방송 자리를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마지막에 나가는 히든 종목들과 관심 종목 여러분들이 이번 주만큼은 꼭 수익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좋은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역시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방은 역시나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확실한 선물 들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일단 SY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방송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전문가님께서 정확한 타점 함께하는 방에서 잡아주셨어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종목을 사도 되고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사도 되는지 정확하게 브리핑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24%나 수익을 주셨고요. 부국철강 그리고 히림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에코바이오는 단 2거래일 만에 10% 넘는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다 드렸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오늘 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 이 부분이잖아요. 나도 SY같이 SY처럼 확실하게 갈 만한 종목을 받고 싶다. 이게 제일 포인트일 것 같은데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관련해서 또 다양한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선물까지 들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준다라고 했는데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의 시장 모두 다 대응할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도 선물도 들고 가시고 앞으로의 시장 대응까지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전문가님 시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방송만의 인사치를 한번 해보고 가야겠죠. 더 화이팅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주식 라이브 밸런스 NOW! 주라주라 종목 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짱말로 주식 종목만을 캐치하는 방송입니다. 시장이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목표가를 도달할 수밖에
수밖에 없는 종목 선물 들고 오셨나요?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그런 종목들을 준비해 네. 왔었는데 지난주에도 사실 이번 주까지 제약을 했잖아요. 일주일이 참 길었다고. 네. 이번 주 일주일도 역시나 사실상 그렇게 막 좋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종목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나 시장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양한 악재들이 아직도 시장에선 잔존하는 것 같고 좀 아직 풀리지 않은 그런 미지수들이 많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시장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수익 줄 만한 종목들을 들고 왔다라고 하거든요.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어찌 됐든 간에 시간 상관없이 목표가 도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종목을 주시고요. 이 재료가 많고 또 이렇게 이슈가 붙은 종목들 위주로만 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표가는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또 주시는 종목으로 다음 주에 얼만큼 수익 자랑할지 모르세요. 함께 하셔서 모두 다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선물 들고 오셨거든요. 선물의 종목명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오늘 또 참여하셔갖고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죠. 지금 밑에 하단에 나와 있으니까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오늘장까지도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네. 양지수 모두 특히나 코스닥은 상승과 하락을 아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사실 저는 장 초반에 네. 굉장히 조금 뭐 수급적인 부분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최근에 거래일수 대비했을 때 오늘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 속에 오늘 시장은 좀 반등을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사실 지난주 수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빼기만 했었잖아요. 근데 그 시장이 하락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외국인이 이 선물 시장에서 지속적인 매도세를 좀 펼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 초반에는 일부 매수세로 좀 전환해 줬던 점은 사실 오늘 증시에 오늘은 좀 반등이 세게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마지막에는 이 선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매도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 속에 시장이 또 한번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시장의 하락 원인은요. 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죠.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역시나 포함되어 있을 뿐더러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정학적 글로벌 리스크까지 이 분위기까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이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뭘 생각하냐면 이 위험 자산에 대해서 회피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심리 속에서 이제 그 심리 자체들이 어느 정도 확산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주식을 조금씩 보수적으로 지켜만 보게 되고 섣부르게 손이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특히나 금리나 유가들의 하락에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시장에 압박이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의 불확실성의 개선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는 어느 정도 이런 좀 아쉬운 이슈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또 한번 시장에 대해서 하박 압력이 조금 더 강해지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조금 시장이 이렇게 활기를 띄울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윤석열 정부가 큰일을 했었죠. 주말 동안에 사우디에서 세일즈 외교를 좀 펼치면서 이 운수 장비 그리고 철강, 기계 쪽 이런 관련주들 업종들이 그나마 조금 수급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이 그나마 좀 돌아가는 모습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이 되었는데 금일 유난하게 이 장중의 변동성이 좀 심했어요. 저점을 한번 이탈을 시켰다가 또 한번 고점을 이탈을 시키고 또 한번 다시 저점을 이탈시키는 이 투자자분들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게끔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들이 오늘 하루 종일 연출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미국 국채나 영풍재지 최근에 여러분들 영풍재지 이슈들 많이들 들어보셨죠? 신용 관련된 영풍재지 이슈도 역시나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종목별 수급 우려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증시에서는 이 증시가 지금 왜 이럴까 지금 이런 상황들만 계속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듯 섣부르게 손이 나가지 않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다만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다행히도 뭐 국내 증시만 유난하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 증시를 대비했을 때 국내 증시가 유난하게 많이 빠졌던 모습들을
역시나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마치 오늘은 분쟁을 우리나라가 한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너무 크게 빠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더 많이 빠졌다라는 웃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국내 증시에 힘을 쓰지 못했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또 국내 증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유난하게 또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던 것이 그나마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다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장 초반 순매수를 보이던 선물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오늘 좀 시장에서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장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도세로 전환하게 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은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오늘 전일 지난주 금요일 저점을 좀 이탈을 시켰던 부분도 맞지만 코스닥에서는 그나마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인 게 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큰 폭으로 만들어냈었거든요. 하락폭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 저점을 깨지 않은 채로 이 저점을 지켜주는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심리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연속 3거래일째 하락 음봉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연속 5일째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음봉이 지속적으로 뜨게 되면 양봉 한 번쯤은 떠줘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단기적이든 이 심리적인 기술적 반등이든 사실상 한 번쯤은 반등이 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때도 역시나 많이 내렸지만 양봉으로 살짝의 반등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또 한 번의 재차 하락이 나왔죠. 앞으로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정도 반등이 분명히 따라오겠지만 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큰 폭의 반등이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이 약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 약재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점진적 우상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시장을 지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맞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눈여겨봤던 테마나 업종 그리고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 시장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떠오르는 테마들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옴시티 테마들이나 그 안에 속해 있는 방위산업 테마들이나 이렇게 수많은 테마들이 항상 순환을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이런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이슈가 있고 재료성이 계속 나오는 그런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골라 담아야 돼요. 자, 그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힘드시죠? 제가 오늘 두 가지 테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끌고 가면 좋은 테마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면 수익을 좀 빠르게 챙겨볼 수 있는 테마 두 가지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 종목까지 챙겨왔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런 종목들 받아가셔서 이번 주에는 꼭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마감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양지수 모두 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금일 저점 기준 금요일의 저점은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반등의 가능성은 좀 열어둬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보더라도 하락하는 시장이었지만 이 안에서도 상승 종목은 있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 그리고 뭐 그 안에서 방위산업 관련주들 혹은 뭐 육계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좀 테마성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앞으로의 시장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볼 만한 종목은 뭐일지 그 부분일 거잖아요.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관련해서 길게 끌고 갈 만한 종목 하나랑 짧게 우리에게 단기성으로 수익을 줄 만한 종목 챙겨왔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전문가님 수익표를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는 당일날 목표가를 도달한 종목들도 이렇게 있고요. 또 생방송 도중에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SY로도 25% 가까이 수익을 주셨습니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단 2거래일 만에 10%나 수익을 챙겨주셨거든요. 오늘 주는 종목으로도 어찌됐든 목표가는 도달합니다.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얼만큼 기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셔갖고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빅스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주시는지 이 종목들이 얼만큼 힘이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하셔갖고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있죠. 방법 통해서 함께 하셔갖고 여러분들도 오늘장에서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선물들 모두 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시장이 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은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내고 계세요. 네. 일단 리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나왔을 때 가지고 나왔어야 될 종목이에요. 근데 자료를 그때 만들다가 사실상 자료를 다 만들어가는 와중에 마지막에 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수익 리뷰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에코바이오 여러분들 요즘에 최근에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특히나 탄소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재료 자체는 탄소를 갖고 있지만 이 뒤에서 또 다른 사업으로는 비료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종목 우리가 단기적인 단타의 전략을 잡고 진입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아쉽게 그날 당일날 목표가를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수정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 에코바이오를 진입했던 진입 날짜는요. 10월 13일이에요. 지금 날짜로 보시면 이날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 있죠. 그 전날 음봉에 저희가 진입을 했었고요. 이날 어느 정도 상승폭이 좀 나와주는 모습 속에 이 1차적인 상승이 나왔었고요. 눌림목 이후 재차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가능성을 두고 이때 당시 음봉에 저희가 진입을 했었습니다. 매수가는 대략 7,100원 정도로 제가 노란톡 안에서 잡아드렸었네요. 자, 7,100원 정도로 잡았던 이 매수가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정확하게 7,900원까지 터치한 이후로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이 좀 나오게 됐는데요. 자, 이 거래일 만에 10%에 대한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진입을 해서 지난주 월요일 날 사실상 보유일자로만 따진다면 약 2거래일 만에 수익을 챙겨온 종목인데 첫 번째로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 종목을 진입했던 이유는요. 최근에 탄소에 대한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로 이 종목을 봤을 때는 탄소에 대한 재료를 보고 진입을 했었지만 사실상 나중에 이 국제유가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종목이 나중에 어떠한 종목으로 편입되어 있다? 비료 관련주로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비료 관련주가 왜 갑자기 뜨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좀 아실 텐데 국제유가가 점점 올라가게 된다면 이 국제유가 자체의 이 급등 상황에서는 어떠한 산업이든 굉장히 많은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사료 관련주들도 역시나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사료 관련주에 대해서 타격이 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비료 관련주들까지 연속성을 띠게 되겠죠. 자, 비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이었나요? 요소수 대란을 한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비료가 자연스럽게 그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면 요소수까지도 우리가 나중에 챙겨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에서 아직 조금 움직임이 없는 모습인데 나중에는 우리가 또 노란톡 안에서 요소수 관련된 테마도 한 번쯤 공략을 단기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 역시나 비료 관련주로 상승이 나와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왔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때 당시에 1차적인 상승이 한번 나왔었어요. 분봉상으로요. 근데 분봉상에 올라갔을 때 바로 잡은 게 아닙니다. 언제 잡았을까요? 눌림목을 보고 이 하단 구간에 7,100원에서 진입을 했어요. 보시면 정확하게 상승폭 나온 이후에 눌림목에 진입했죠. 자, 근데 이 정도로 눌렸으면 사실상 이 종목이 끝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의 재료 그리고 최근의 수급 상황들을 고려를 했을 때 추가적인 낙폭은 나올 수는 있지만 앞으로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아랫꼬리를 길게 내뱉었어도 우리가 기다림 끝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한번 재차 매수가까지 올라온 이후부터 슈팅이 나왔죠. 자,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날 정확하게 분봉상 위치를 봤을 때 뭐 여러분들이 국제유가 관련주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대성에너지나 뭐 GSE 이런 것들 있죠. 중앙에너비스나. 자, 그때 당시에 그런 국제유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을 때 이 종목도 역시나 그때 당시에 같이 슈팅을 만들어냈어요. 그렇다는 것은 국제유가와 비료 관련주들 그리고 앞서서 나중에 뭐 사료나 요소수 이런 관련주들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에코바이오로 우리가 한 종목으로 수익을 또 챙겨봤지만 사실상 요즘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공략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상 이 종목 우리가 단기적으로 공략할 거야 하고 들어갔는데 그 종목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안 주면 단기적 공략이 아니잖아요. 매번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계속 변동성이 너무 극대화되고 우리가 예상했던 방향성과는 반대로 가더라도 우리가 그만큼 가능성을 보고 좋은 종목이 있다면 우리가 그만큼 거기에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종목 하나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 종목 하나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두 종목이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볼 거였는데 갑자기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줬는데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종목들이 결국엔 뭐다? 좋은 종목들이고 앞으로 언젠가는 올라갈 종목들이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자, 오늘도 그런 종목들 이 에코바이오처럼 2거래일 만에 10%가 되든 20거래일 만에 10%가 되든 좋은 종목들 챙겨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마지막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저랑 함께 하셔야 그 종목들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수익 자랑도 해주셨는데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일단 오늘 장에서 전문가님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만한 종목 선물 하나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종목 선물 하나 이렇게 들고 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이 반대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젠가는 목표가를 도달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부국철강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재료가 있고 이슈가 있고 수급이 있다 보니까 당일날 목표가 도달했고요. 또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단 2거래일 만에 또 1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목표가 도달이겠죠. 오늘 주시는 종목으로 또 얼만큼 단기간에 수익을 줄지 모릅니다. 그건 저도 모르고 우리 전문가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세요. 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셔갖고 받아가셔야 됩니다. 오셔서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종목인지 이 종목이 진짜 가는지 이 부분이라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신 후에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어요. 입장하신 후에 오늘장에서 또 챙겨갈 수 있는 종목 선물들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바로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네옴시티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어떤 네. 이슈일까요? 사실 네옴시티 관련주나 이제 같이 항상 움직이는 테마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네. 어우, 알고 계시네요. 자, 주말간에 네옴시티 관련 이슈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네옴시티 관련주들에 대해 이슈가 있기 전부터 사실 제가 몇 주 전부터 여러분들께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 꼭 살펴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조금 있다가 뭐 수익 리뷰 제 2차전이 한번 펼쳐질 예정인데 제가 아마 그때 당시에 그리고 2주 전에도 아마 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SY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 SY, 네옴시티에 대한 호재도 있고 수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네옴시티 관련주들 한번 관심 있게 체크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번에 이 주말 동안에 이 윤 정부에서 굉장히 큰 외교 세일즈를 했는데요. 이 국빈 방문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사우디 회담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충돌 등과 관련해서 평화 기여 방안 그리고 경제 협력 등을 논의했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한국과 사우디 투자 MOU 체결 주요 현황들이 나오게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석유공사나 한전 그리고 HD 현대 오일뱅크, 현대건설이나 코오롱 글로벌, 도화 엔지니어링, 현대차, 대한전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기업들이 같이 가서 외교 세일즈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오늘 조금 이따가 살펴볼 코오롱 글로벌도 이 사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이 인프라 플랜트나 에너지 전력, 첨단 산업 등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이 사우디에 가서 어떠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어떠한 계약들을 했길래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빈살만 방안에서 40조 원 여러분들 이거 그때 기억나시죠? 빈살만 왕세자가 이 국내에 방한했을 때 그때 당시에 돈을 풀었던 액수로만 40조 원입니다. 1차로만.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서 얼마를 더해왔어요? 21조 원을 더해왔습니다. 이때 40조 원이라는 이슈들 속에서 관련주들 크게 급등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번에 21조입니다. 이번에 21조를 통해서 오늘은 조금 약간 아쉬운 모습들을 만들어냈으나 이 21조라는 금액이 사실상 엄청나게 큰 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점점 이슈가 조금 더 나올 예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가닥이 잡혔을 때 관련주들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자, 40조 원과 21조 원 합쳐서 61조 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금액이 두 나라 간에서 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국내외 경제 복합 위기를 중동 지출로 돌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다 죽어가는 와중에도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급등도 나오고 슈팅도 나오고 어떻게든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만들어내고 있었죠. 자, 대표적인 종목들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Y라는 종목인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SY, 제가 아마 여러분들께 처음부터 이 SY라는 종목을 공략하자고 얘기를 드렸을 때가 9월 달이었어요. 왜냐? 9월 달에도 이미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움직이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이 SY라는 종목은 사실상 기존의 우크라자건이나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은 하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힘이 있다는 것은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1차적으로 공략해서 이때 당시에 얼마 수익 봤다 그랬어요? 1차 공략 15% 수익 챙겼다 그랬죠. 자, 이때 당시에 슈팅 나오면서 우리가 15% 이때까지만 챙겼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고점 한번 재돌파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눌림목을 만들어줘요. 자, 이 눌림목을 주는데 우리가 또 놓칠 수가 없죠. 이 눌림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게 제가 방송으로 가지고 나왔던 게 바로 2타점입니다. 정확하게 눌림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1차보다 더 큰 수익을 줬어요. 얼마요? 2차 공략은 24%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또 챙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이면서 건축 외장재 패널 전문 업체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SI가 사실상 뭐 재료적인 부분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현재로서는 이 네옴시티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조금 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모습을 만들어냈죠. 좀 흐르는 모습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흐름들은 사실상 다음 대장주로 어느 정도 수급이 이동하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또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9월 26일 날 SY 5,950원. 참고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날짜가 언제예요? 9월 25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주라벨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종목 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9월 26일 날 이 종목 나갔고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두 번의 수익으로 대략 40% 가까운 또 수익을 챙겨다 줄 수가 있었죠. 자, 오늘 하루 안에 이 네옴시티의 대장주는요. 코오롱 글로벌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UC를 좀 살펴볼 때 이미지상에서 코오롱 글로벌 있었죠. 자, 코오롱 그룹 계열로 건설 생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이번에는 뭐 때문에 올랐어요? 사우디와 수처리 관련 협약 소식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거의 장초반 상한가 근처까지 갔어요. 제가 마지막에는 상한가에 갔는지 안 갔는지 체크를 못했는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 언제예요? 2022년도 초반들의 강력한 거래량을 뚫고 그 다음으로 나온 거래량입니다. 이게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확실하게 잡고 2차 상승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단기적인 반등일지는 사실상 지금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눌렸을 때는 한 번쯤은 공략을 해봐야 되는 타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종목 지금 막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승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눌림목을 통해 잡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지금 잡으면 굉장히 고점에서 잡는 거겠죠. 자, 노란톡방 계신다면 제가 이 눌림목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잡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 또 이 후발주도 제가 챙겨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이 종목도 역시나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최초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이고 이 플랜트 개발 사업에 공동 협약을 맺었다는 이슈를 이번에 갖고 왔어요. 아까 참고로 여러분들 그 이미지 유심하게 좀 잘 보셨으면은 그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 어때요? 이때 당시 아까 전에도 그 전에 코오롱 글로벌처럼 1차적으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1차적인 상승에 한번 나왔었죠. 근데 그 이후로부터 조정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지금 바닥을 이쁘게 잡았습니다. 바닥을 몇 번 잡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와요? 거래량이 동반되는 이 윗꼬리의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 전에 있는 윗꼬리에 대해서 매물대를 소화해가는 이 흔적들을 남기고 있는 거거든요. 몇 번이나 소화해 나갔어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까지 소화를 해 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점점 거래량이 이 거래량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점점 잦아지고 있죠. 그만큼 바닥이 다 와갔다는 얘기가 우리가 그 정도로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코오롱 글로벌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목도 역시나 갑자기 있다가 거래량 동반되면서 슈팅 나왔어요.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잡았다는 증거가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이제 전략 잡고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이 종목은 아까 코오롱 글로벌보다 조금 더 빨리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빨리 수익 챙겨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아까 전에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 그랬지만 단기적으로도 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 움직여줄지 단기적으로 움직여줄지는 사실상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바닥이 왔고 그리고 재료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함께 공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랑 함께 하셔야지만 이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 동안에 이 사우디의 국빈을 방문을 했죠. 여기서 또 경제적인 세일즈를 했는데 전문가님께서 아까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투자 MOU 체결하면서 기업들을 보여주셨는데 이 기업 안에 오늘자의 히든 종목의 종목명이 있지만 사실 눈이 잘 안 보여서 저는 안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입장만 하신다면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인지 관련해서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알려준다라고 했죠. 오늘 장에서 코오롱 글로벌 굉장히 많이 튀었는데 코오롱 글로벌만큼 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고 좀 더 빨리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도중에 저희에게 알려주신 SY 이 종목으로도 24%나 수익을 챙기셨고요. 또 부국철강 그리고 힐림도 당일날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이 오늘 주시는 후발주 네옴시티 후발주 계속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뉴스플로우도 나오고요.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이제 막 첫 삽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좀 관련해서 호재성 뉴스들이 무궁무진한데 관련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 세워봐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방법은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하단에 두 가지의 방법 나와 있죠.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 안에 들어오시기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도 챙겨갈 수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16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6분 안에 함께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챙겨갈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오셔갖고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이 아니라 이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만 계속 현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오늘 두 번째 테마로 좀 살펴볼 것은 방역, 구제역 테마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임을 보여줬었어요. 그때 당시부터 사실상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럼피스킨 병이라는 이름이 참 어려워요. 네, 럼피스킨이라고 굉장히 또 이름이 복잡하게 어렵게도 나왔는데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한 한우 농장에서 처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럼피스킨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병됐다는 이슈가 터지면서 그때 당시에 구제역이나 방역 관련주들이 또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발생 농장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약 3일 동안 몇 개까지 늘어났어요? 국내 확진 사례는 모두 14건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19일부터 사실상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었네요. 20일부터 21일까지 약 3일 동안 지속적으로 지금 해당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을 이어가면서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전부 백신을 마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좀 기간적인 부분만 본다면은 지금 언제예요? 10월 말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완벽하게 또 이루어질지도 사실상 확실하게 애매한 상황,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우리가 이 구제역과 방역 관련주들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구제역과 방역과 관련되어 있지만 또 한번 최근에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익 리뷰할 때 그랬잖아요.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사료나 비료 관련주들 같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같이 공략을 해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럼피스킨병이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건데 이 소에만 감염이 됩니다. 소만 걸려요. 소만. 이 고열과 피부결절 이것이 특징인데 모기나 흡혈곤충에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라고 해요. 근데 폐사율은 약 10%대 이하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질병이 퍼졌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이게 그렇게까지 큰 질병인가? 폐사율이 10% 미만이면 사실상 그렇게 크진 않은 수치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크게 벌어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대성 미생물이라는 종목을 볼 건데 사실 오늘 제가 두 가지의 특징주를 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의 특징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점을 그리면서 그냥 마감이 됐어요. 시작부터 상한가에 들어가서 끝까지 상한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전문 제조업체고요. 백신을 비롯해서 항생제나 항균제 그리고 구충제 등 동물약품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때 당시 5월 달에 5월 15일 날 연속해서 3번의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급등을 만들어냈었죠. 근데 그 이후로의 흐름은 쭉 눌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사실상 이 종목이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때 이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어때요? 워낙 또 시장에서 너무 이 시장에 이 민심이 너무 흉흉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종목들 지금 우리가 막상 내일 다시 상한가에 풀렸을 때 그리고 이 종목이 나중에 내일 갔을 때 어느 정도 약간의 갭상승을 좀 분명히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럼 이 종목 그때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종목들은 그때 당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눌림목을 만들어냈을 때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됐든 매물대가 됐든 확실하게 우리가 뭐 하나 보험을 들어놓을 수가 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역시나 이 종목도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맞겠죠.
자, 두 번째 종목 이글벳이라는 종목을 볼 건데 이글벳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좀 양호한데 오늘 이 종목도 역시나 좀 상한가에서 시작을 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장중 낙폭이 조금 나오는 듯 싶더니 마지막에는 그 낙폭들을 모조리 잡아먹으면서 상한가에 기록을 했죠. 자, 이 종목도 역시나 그 종목처럼 5월달 똑같은 날짜네요. 5월 15일, 5월 16일 그때와 마찬가지 시기로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뭘 통해서요? 거래량을 수반시켜서요. 자, 근데 이 종목도 그 뒤로부터 어떻게 돼요? 바닥만 열심히 잡아요. 그나마 이 종목은 그나마 나은 게 중간에 거래량을 터쳐주면서 뭘 만들어내요? 그 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는 흐름들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흐름을 나왔을 때 우리가 상한가에 가더라도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 종목도 어떻게 본다면 오늘 이 종목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냈던 이 구간이 어디냐면 지지 구간이에요. 일봉상으로 보든 분봉상으로 보든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에 지지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뭐가 됐어요? 재차 다시 상한가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만들어냈었죠. 그런데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왜? 이 종목이 내일 당장 이렇게 갔다가 위에 갭을 띄워주고 바로 위로 올라갈지 이 종목 오늘처럼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음봉으로 보여줄지는 사실상 아무도 모릅니다. 이슈가 터지든 안 터지든 사실상 제 갈 길을 간다는 얘기인데 그런 종목일수록 우리가 단기적으로 괜히 잘못 잡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전략이 확실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시장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전략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또 하나의 종목을 갖고 왔어요. 관심 종목을. 이 종목은 아닙니다. 중앙백신. 이것도 아까 봤던 그 대성 미생물이나 이글벳이나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 종목도 역시나 어때요? 5월 15일 그때 당시에 상승 보여주고 눌림목 만들어내주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아랫꼬리를 길게 단 상한가에 또 들어가게 됐죠. 자, 이 종목이 그나마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공략을 할 건데 자, 이 종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사실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앞서 말했던 특징주 세 가지들은 모두 구제역과 방역에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구제역과 방역에는 직접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관련된 사료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구제역과 방역 관련된 이슈로 움직여야 되는 종목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역시나 충분히 이때 당시에 뭐가 움직여요? 이때가 아마 5월 15일쯤일 겁니다. 이때 당시에 비슷한 흐름으로 같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을 만들어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크게 상승을 해주면 좀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어냈었죠. 자, 이 종목이 지금 당시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이 구제역과 방역이 이슈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공략을 했을 때 그 종목이 손절을 칠 게 아니라면 이 종목이 뭐 하나 좀 재료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또 탈출을 하든 수익을 보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종목이 그런 종목입니다. 자, 구제역과 방역 관련주도 포함이 됐지만 사료 관련주들로도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지지 구간 만들어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 구간을 명확하게 잡고 공략을 했을 경우에 그나마 상승 확률을 조금 더 덜 먹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먹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지금 매물대가 한 7,500원 선에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어디예요? 5,8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나마 이렇게 짧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면 우리가 전략을 잡고 한 번쯤은 공략을 해봐야겠죠.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는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만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그 네옴시티 후발주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의 종목 전략과 매수 타점은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만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만큼은 꼭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소바이러스 중 하나인 럼피스킨병이 확산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좀 큰 상승분을 켜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우리가 쉽게 따라간다고 해서 수익을 모두 보는 건 아니죠. 이런 종목일수록 전략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지만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 후발주를 들고 왔다라고 하시거든요. 구제역 관련주 방역으로도 엮일 수 있지만 사료 관련주까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가 좀 더 많다 보니까 뭐 하나 어떤 재료 이슈가 동반이 되면 또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까지 부각이 되는데 관련해서 종목명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야지만 모두 다 챙겨주시는데요. 일단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 관련주들 우리에게 생방송 도중에 히든 종목으로 주셨던 SYR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님께서 어찌 됐던 간에
목표가는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24%나 도달을 하셨고요. 부국철강도 당일날 목표가 도달, 그리고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료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단 2거래일 만에 10%나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네옴시티 관련주 사료주로도 얼만큼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줄지 모르세요.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7분밖에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오셔갖고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히든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히든 종목 뭐 들고 오셨나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건요. 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 최근 국제유가 그리고 국채금리로 인해서 금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금 그래서 들고 오신 건가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또 위험자산에 대해서 그쵸? 선호 심리가 좀 많이 맞아요.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금 관련주들이 또 한번 이슈를 받고 움직일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한번 공략해보기 위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금 관련주들 최근에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지는 않은데 점점 이슈적으로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슈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관련주들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오히려 잡기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전쟁 이슈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이슈가 끝남에 따라서 이 금 가격들이 그리고 금 관련주들이 또 한번 아래로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단 하나의 테마만 보유한 종목보다는 우리가 금을 보고 투자를 했지만 막상 본 사업은 다른 게 있다. 그리고 더 훌륭한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더 들어가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해당 기업은 금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핸드폰용 카메라 모듈용 렌즈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LED 조명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뿐만이 아니라 몽골 자회사를 통해서 뭘 하고 있어요? 금, 구리, 아연 자원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금이 아니어도 돼. 그럼 뭐여도 돼요? 핸드폰 카메라 모듈이어도 되고요. 핸드폰 카메라 모듈이 아니어도 뭐가 되면 돼요? 구리가 되면 돼요. 재료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금 하나만 보고 투자하는 건 사실 조금 아까운 기업이기도 해요. 하지만 최근에 부각될 수 있는 금이라는 재료를 갖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만한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기업이고 어떠한 차트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정확하게 1차적인 상승이 이때 당시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때 당시 1차 상승이 나왔고 눌림목 이후에 뭐가 나왔어요? 2차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이때 이 고점을 만들어낸 이후로 지금 하락 추세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일정 구간에서 지금 바닥을 잡아나가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중간중간 뭐가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동반되어 있는 바닥 잡기를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차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최근에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빠질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느 정도 단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지금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 이평선에 대한 우상향으로 전환이 된다면 이 종목도 지금 현재로서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우리가 언제 틀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 관련 이슈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전략을 잡고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종목에 점점 자리를 잡고 우상향으로 금 이슈가 떴을 때 우상향을 해줄 때 우리가 또 그만큼에 대한 수익을 챙겨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지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금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금 관련주로 우리가 같이 공략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구리, 2차 전지에 가장 필수적인 게 이 구리입니다. 구리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본 사업은 핸드폰용 카메라 모듈용 렌즈를 이렇게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핸드폰용을 빼고 나서 카메라 모듈용 렌즈는 뭐로 들어가요?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으로 또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재료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뭐 단기적으로 보면 좋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시간을 투자했을 때 그만큼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우리가 내일 또 한번 같이 진입을 해볼 건데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디서 진입할 건지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어디서 알려드린다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만 알려드릴 테니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노란톡방 오셔서 그 매수 타점 직접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금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금도 있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도 있고 구리도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어떤 종목인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내일 진입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일 진입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을 건지 목표가는 얼만큼으로 세워둘 건지 이 부분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오셔갖고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2분 안에는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야지만 어떤 식으로 공략하는지 그 공략법까지 자세히 알려준다라고 했거든요. 네옴시티 관련주, 방역주 그리고 금 관련주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두 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갖고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